안녕하세요. 산타원 제이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수락산 주등선의 아기자기한 바위들도 볼 수 있고요, 기차바위의 스릴도 느낄 수 있는 수락산 기차바위 코스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수락산 기차바위 코스는 도봉산 Y계곡 코스와 함께 스릴 있는 코스로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기차바위 코스의 장점이 스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락산은 준응선에 있는 바위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위들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릴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총 별 3개 정도의 추천 정도를 줬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약간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락산은 기본적으로 638m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서울에서 3번째로 높은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완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만약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좀 체력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등산이 너무 처음이시라면요, 조금 더 쉬운 산, 예를 들면은 인왕산, 북악산, 아차산, 안산, 이런 산들을 먼저 가보시고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스릴감이 있는 코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말인 즉슨 험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기차바위를 우회할 수 있지만은 기차바위를 우회할 바에는 저는 이 코스를 가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꽤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7호선 끝이긴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풍경도 별 4개고요. 수락산 준응선의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기차바위 부근에서 보는 서울 강북 지역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이 코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풍경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락산은 준응선 바위가 예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락산 정상부터 도솔봉까지는 여러가지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정상마다 정말 다양한 바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바위가 예쁜 거는 수락산이 서울에서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은 진짜 실제 풍경에 10분의 1, 100분의 1 밖에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네, 이렇게 코끼리 바위도 있죠. 이게 잘 모르지만 코끼리 바위인데 제가 왜 코끼리 바위라고 부르는지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기차 바위 앞에 있는 바위고요. 예, 이것이 기차 바위죠. 그리고 여기는 수락산 정상의 도봉산과 북한산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 북한산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이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준응선 바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수락산 정상에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러면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은 찾아가는 길 먼저 설명해드리면은, 등산을 시작하는 곳과 즉 들머리와 등산을 마치는 곳, 즉 날머리가 다른데요, 장암역에서 시작해갔고요, 수락산역에서 산행을 마치게 됩니다. 네, 장암역에서 바로 시작해갖고 노강서원 그리고 성림사를 거쳐서, 이쯤이 기차바위예요. 기차바위를 거쳐서 수락산 정상을 오르고요, 그런 다음에 수락산 정상에서 준응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여기 삼거리에서 수락산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자세한 코스는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산은 준응선 따라서 도솔봉 방향으로 하산하다가 안부 삼거리라는 곳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산행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총 상승 고도가 630이고요. 고도차가 약 613이고요. 그리고 수락산 정상의 높이는 638m입니다. 북한산, 도봉산에 이어서 서울에서 3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르막길은 꽤 가파릅니다. 점점 더 가파라지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에 가장 가파른 부분이 기차바위 부분이에요. 기차바위만 건너면은 그 이후에는 좀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정상을 오른 다음에 준응선을 탈 때에는 크게 힘들지 않고요. 다만 하산하는 길도 꽤 가팔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산하는 게 좋습니다. 총 등산 거리는 약 8.2km 정도 되고요. 등산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등산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암역은 출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큰 길가 방향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되고요. 여기서 산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부근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GS25가 있고 그 옆에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산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네, 이런 상가를 지나서 산행이 시작이 되고요. 당분간은 이런 포정도로를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편에 이렇게 도봉산이 보여요. 여기가 도봉산 정상부죠. 여기 신선대와 자은봉이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수락산입니다. 여기가 기차바위일 거고요. 여기가 정상일 거예요. 네, 가시다 보면 이런 계곡을 따라서 산행을 하고요. 가시다 보면 노강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노강서원이고요. 네, 노강서원에 갔을 때 정말 개가 정말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라는 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시면은 성림사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림사를 거쳐서 갑니다. 네, 이렇게 큰법당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성림사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성림사 일주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큰법당도 그렇고 한글로 현판이 돼 있어서 조금 특이해서 한번 찍어본 사진이에요. 이 성림사가 있으면 성림사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앞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로 빠지는 길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지시면 되고요. 요 성림사 앞에 화장실이 마지막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볼일을 보시고 정비를 하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네, 이 오른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곡길로 오릅니다. 여기가 가물어도 물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하산을 좀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요. 여기가 발 담그기가 꽤 괜찮거든요. 하산길에 발을 담그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하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이런 계곡길을 꽤 따라 올라야 되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림사에서 와서 저희 기차바위는 또 다른 말로 홈통바위라고도 합니다. 기차바위 방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우회로가 있죠. 우회로가 아니라 이건 사실 다른 등산로죠. 네, 이쪽으로 가신 경우도 있는데 이쪽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기차바위를 보러 왔으니까 기차바위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성림사에서 1시간가량 크게 볼 것이 없는 오르막길이 좀 계속 되고요. 좀 힘든 구간을 벗어나오면은 이렇게 능선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좀 산행이 편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곧 기차바위가 나와요. 가는 도중에 이렇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도 찍기가 딱 좋죠. 여기 사람이 딱 서서 사진을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스팟입니다. 네, 이렇게 북쪽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북한산과 그리고 도봉산이 보입니다. 네, 기차바위 갈림길이 나왔네요. 기차바위로 가실 수가 있고 기차바위 우회로가 있습니다. 정말 겁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기차바위 우회로를 가시는 게 좋고요. 기차바위는 험하다기보단 되게 겁이 나는 코스입니다.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등산로를 유지를 안 했겠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차바위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기차바위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는 구간이 한 2구간 정도 있습니다. 일단 줄을 타고 올라가 보세요. 여기를 올라가실 수 있으면은 네, 그러면 저는 기차바위도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를 한번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더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길다 뿐이에요. 이게 한 70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팁이라고 하면 몇 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차바위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위인데 여기 사진이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탁탁탁탁 밟고 올라가면 쉽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 기차바위는요,
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차 바위인데 올라가다 보면은요, 한 이쯤 가면, 한 3분의 1, 3분의 2쯤 가면요, 다리보다 팔이 땡깁니다. 여기 어깨 죽지 있잖아요. 이거 땡길 때 여기 광배를 써갖고 날개 죽지가 땡겨요. 그래갖고 팔은 보조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리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래야지 중간에 덜 힘듭니다. 이쯤 오면 진짜 팔이 땡겨서 깜짝 놀라요. 땅을 보고 계속 그냥 다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만 보시고. 여기는 생각보다 딱 가면은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올라오는 사진을,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네, 얘가 정말 바위를 못하기로 유명한 애거든요. 발림으로 올라가야 돼. 저거 등산은 괜찮아 보이는데. 얼굴 좀 들어. 엄청 힘들어하죠. 겁이 진짜 많은 친구인데, 예, 결국 했습니다. 다 하면 해요. 그렇게 뭐 무섭진 않습니다. 근데가 다 끝났네 이제. 오늘 날씨 되게 좋아. 네, 이것도 다른 친구인데, 젓가락질 하실 수도 없었는데. 잠깐 앉아 쉬어. 거기 안 미끄러져. 팔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중간에 오면은 여기가 아파갖고. 좀 맞아지. 성나 달팽이 나였으면 그냥 달려왔다. 병이야 포트 타임. 살려달라. 거의 나왔어. 쉬었다가. 병이야 포트 타임이야. 정수밖에 안 보여. 얼굴 좀 봐봐. 들어봐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팔 힘으로 올라오지 말고 다리 힘으로 올라와야 돼. 거의 다 왔어. 네, 저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한 번에 2명 이상 타면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다 타고 그 다음에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양쪽 다 올라가거나 양쪽 다 내려오지 않도록 약간 질서를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 또 올라오시면은 또 이렇게 경치가 좋습니다. 저기 올라오면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 올라가고 힘들어갖고 숨을 색색 쉬고 있는 거죠. 숨을 왜 이렇게 색색 들지? 그렇게 힘들었나? 가파른 경사를 70m 올라오기 때문에 꽤 힘들긴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은, 네, 이제 우회로와 만나는 길이 있고요. 550m만 가면 주봉, 그러니까 즉 수락산 정상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평탄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평탄한 길을 좀 따라가시다가 수락산 정상 부근에 오시면은 계단이 좀 깔딱 있습니다. 계단을 쭉 올라오시면은 수락산 주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락산 주봉은 사실 정상석이 귀엽죠.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한 이만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 다리보다도 짧아서 좀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못 올라가고요. 보통 여기서 인증샷을 많이 찍으시죠. 그렇게 넓진 않아서 식사할 공간 같은 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돌이 있어요. 여기 뒤에 태극기 있는 곳은 못 올라가는데 이런 곳은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정상석 주변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진 앵글이 꽤 괜찮아 보이는 곳도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조금 가야 하는, 네, 수락산 준흥선입니다. 이 수락산 정상에서 이 봉우리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도솔봉일 거고요. 여기가 불암산, 그리고 여기가 아차용마산 보이죠? 네,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기차 바위에서 올라온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던 방향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 길 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아기자기한 바위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수락산 준흥선의 바위가 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내려오시면은, 네, 이런 이정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왕리 2코스 상계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가시다 보면은 이런 수락산장도 있고요. 수락산장에서는 간단한 요깃거리와 막걸리를 좀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셔도 돼요. 뭐 먹을 걸 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락산역, 도솔봉 수락산역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바위봉우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위봉우리들이 꽤 예뻐요. 정말 아기자기하죠. 정말 다양한 바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바위도 볼 수 있고 이런 바위도 볼 수 있고, 네, 정말 바위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바위가 예쁜 거는 수락산이 서울에서 1등인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아하는 코스들도 많지만은 바위가 예쁜 건, 가장 예쁜 건 이 수락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끼리 바위인데요. 코끼리 바위가 왜 코끼리 바위인지 잘 모르는데 요 위에 보시면 이게 코끼리 닮았어요. 요 바위가 요 위에 있는 바위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코끼리를 닮았다 해서 코끼리 바위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그 도솔봉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되고요. 그 뒤에 그 불암산이 보입니다. 많이 왔죠. 온 길을 돌아보면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예쁜 바위들을 거쳐서 도솔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때가 정말 제가 등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직도 정말 기억에 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건 보정 하나도 안 한 사진이거든요. 구름이 너무너무 예뻤고 시야가 정말 넓었어요. 그래서 고정을 안 했는데도 색감이 너무 좋게 나왔죠. 네, 이런 바위를 보시면서 등산하실 수가 있어요. 수락산은 진짜 수락산 정상에서 도솔봉까지가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이런 식의 바위가 있어서 여기서 손 들고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받치는 척 해갖고. 이게 도솔봉이고요. 도솔봉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수락산역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도솔봉 가는 코스는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네요. 네, 중간 가시다 보면 도솔봉으로 가는 길에 수락골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락골로 빠져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빠지는 길에 계속 하산하시다 보면은 네, 수락산역 수락골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산하는 길은 꽤 가파른 편이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조심 하산하시면 되고요. 하산하는 동안은 뭐 딱히 그렇게 큰 경치가 볼 것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따로 사진을 찍진 않았습니다. 네, 내려가시면은 네, 은빛 3단지 아파트와 그리고 수락산 벨리체 아파트 사이로 하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부터는 거의 포장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내려오셔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락산역에서 귀가하시면 됩니다. 네, 수락산 기차 바이 코스에는 도봉산 Y계곡과 함께 정말 스릴 있는 코스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그래갖고 암릉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스릴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볼 만한 코스입니다. 가보시면은 뭐 스릴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주 능선의 아름다운 바위들도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나처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